이 첫 번째 사건부터 정말 충격적입니다. 이 사건은 유독 충격적인데 지난 크리스마스에 벌어진 사건이죠. 맞습니다. 지난 크리스마스에서 강원도 쪽에서 벌어진 일인데요. 한 초등학생이 동네 오빠가 불러서 나간 자리에 나갔는데 거기서 20대 스키 강사를 만나게 됩니다. 주변 지인들 핸드폰을 보다가 이 학생이 똑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했던 건데요. 만나자마자 차에 태워서 무인 모텔로 가서 성폭행을 합니다. 와, 이 진짜 박 변호사님 이거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? 처음 얘기 듣고? 가능한가 싶어요. 초등학생이면 정말 어린 아이 같은 건데 일단은 이게 일어난 게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학생들인데 이제 스키 강사죠.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진에 이제 초등학생을 보게 된 겁니다. 이 사람을 소개해달라 하니까 이 중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안 돼요. 이 아이는 초등학생입니다. 괜찮아요 하니까 상관없다라면서 이 아이를 좀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. 승현님, 네. 같은 스키장에서 알바를 하는 동네 중고등학생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닌 것 같고요. 네. 예? 그럼 결국 애초부터 미성년자를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좀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? 이 상황 자체가? 너무 화가 나는 게 그 중학생이 이런 얘기했어요. 이 아이는 초등학생인데요.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 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생이라도 상관없다. 아니,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.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초등학생한테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. 사실 제일 답답한 거는 이 초등학생 만나자마자 동네 오빠의 전화로 왔대요. 오빠 전화로 왔고 그 차에 타니까 동네 오빠 2명이 있었고 그 동네 오빠 2명은 먼저 내리고 이 남성이 이 초등학생을 무인 모텔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그 올라갈 때까지 느꼈었던 그 공포와 그 불안감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했을지 저는 정말 그 아이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남성이 이 초등학생한테 조건 만남을 하지 않겠느냐. 당연히 이 아이는 싫다고 하죠. 집에 보내달라고 하고. 그랬더니 반항하면 때린다. 협박과 폭력이 이어졌다라고 이 피해 학생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이어졌고 새벽 1시가 넘어서 모텔을 나온 뒤에 차 안에서도 그 범행이 이어졌고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줬다는 게 이 피해 여학생의 진술인데 교수님, 이거 진짜 너무 참혹해요, 내용 자체가. 이 사람이 주로 이제 상대하는 사람들의 연령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 초등학생, 즉 직접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 이외에도 주로 누구랑 상대하냐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상대를 해요. 그러니까 뭐 중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. 그러니까 상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또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떤 그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.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범죄 심리에서 얘기하는 소아기호증 환자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것을 갖다 띠고 있습니다. 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.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이상한 그 욕구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 중에서 이 소아기호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죠. 너는 뭐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도 없느냐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던 아까 우리 성 의원님 얘기하셨던 뭐 화가 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없고 어떻게 하면은 돈과 자기 어떤 나이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성년자 그 성폭행과 연관돼서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. 자,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섰고요.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. 안 긴급한 검찰입니다. 자, 승현님. 예. 긴급 체포했어요. 그런데 곧바로 풀려났어요.
긴급체포 요건이 세 가지예요. 저희들 뭐 보통 공부할 때 중필긴 이렇게 외웠는데 범죄가 중대하고 긴급하고 필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그만큼 영장을 긴급하게 청구할 만 긴급체포를 할 만큼의 긴급성이 존재하지 않았다. 그리고 혐의도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검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피해자의 진술이 없었다라는 점과 남성이 직접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 혐의가 불분명하다.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전 구속영장이라 그랬죠. 긴급체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의 보호를 철저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모르겠습니다. 이 초등학생,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등학생이 느꼈을 그 공포를 생각한다면 지금 아청법도 바뀌어 있거든요. 13세에서 16세까지가 사실상 미성년자 의제강간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. 궁박한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그 아이의 어떤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처벌하도록 아청법이 바뀌었는데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아동에 대한 피해자의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박 변호사님, 네. 이 남성이 얼마나 주도 면밀을 했냐면 네. 이 피해 여학생을 돌려보내기 직전에 모텔 안에서 이 아이에게 녹음을 시켰답니다. 네. 너는 이름이 뭐고 생년월일은 뭐고 내가 이 성매매 뭘 수락합니다. 이걸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걸 녹음하게 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아주 주도 면밀한 것 같아요. 무인 모텔에서 다른 사람 안 보는 데서 초등학생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의심을 하지 않겠죠. 거기에다가 혹시나 문제될까 봐 두 가지 트릭을 지금 걸어놓은 겁니다. 이 피해 학생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라 하면서 녹음기를 켭니다. 켜가지고 내 이름은 누구누구고 생년월일은 누구누구고 조건 만남을 30만 원에 수락합니다. 라고 녹음을 합니다. 거기에다가 더 하나 트릭을 더 걸어요. 뭘 거냐 하면 자발적 성매매 조작을 하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본인이 써요. 오늘 즐거웠어요. 다음에 또 봐요. 하고 나가자마자 이거 선송 눌러라고 얘기를 합니다. 사실상 자기가 다 해놓고 사실은 이것을 자기가 범죄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한 가지가 아니면 두 가지 정도의 것을 걸었는데 피해 학생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조건 만남 자체의 내용을 몰라요. 우리 조건 만남 모르겠죠. 사실 저도 정확하게 어떤 게 모르거든요. 예. 근데 초등학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? 아이 생각은 모텔 같은 데 가서 음식 시켜 먹고 그런 걸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다.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교수님, 이게 정말 지금 소개해드렸다시피 들으셨겠지만 정말 주도 면밀한 알리바이를 다 짜놓고 지금 퇴실을 한 거잖아요. 이게 과연 한두 번 해본 사람의 솜씨일까? 저는 아니라고 봐요, 개인적으로. 물론 이제 뭐 지금 수면에 드러난 것이 이번에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.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이후에 조치하는 것들이 상당히 주도 면밀하기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가 않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이번에 직접적으로 이제 체포를 하지 않고 일단 보낸 것은 경찰에 직접 찾아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것도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다.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경찰에 자기가 직접 출두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여건, 조건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마 이 남성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약간 좀 신뢰를 준 것이 아닌가.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뿌려놓은 그 미끼를 물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 사람이 과연 이게 처음일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. 자, 그래도 일단은 뭐 단정은 않겠습니다. 단정은 않겠는데 이 남성 뭐라고 그럼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나요? 아까 말씀드렸지만 녹음도 해놓고 또 문자도 보내놨었잖아요. 그거랑 똑같이 서로 동의한 성매매였다. 그리고 나는 초등학생인지도 몰랐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박 변호사님, 네.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이렇게 얘기하면. 모르지 않을 것 같고요. 지금 승재원 의원이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.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16세입니다. 16세면 뭐 고등학생도 16세가 될 수가 있고요. 합의 여부 다 떠나서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
미성애자 의제강간죄로 처벌이 되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처벌받는데 경찰에서 아니면 또 검찰에서 수사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금 적극적 조치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. 정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미성년 성범죄 관련한 내용 전해드릴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공간 무대가 되는 곳이 무인 모텔입니다. 예, 정말 많은 선량한 업주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무인 모텔에 대한 이 관리 감독은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